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드디어 2022년 중반을 넘으며 1, 2분기에 걸쳐 마블이 공개한 신작들은 영화 2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2편으로 가장 마지막에 공개된 토르 러브 앤 썬더까지가 29번째 영화였고 미즈 마블이 7번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신작 4작품 속 기억해두셔야 할 주요 포인트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부터 1년여이 흐른 2024년을 배경으로 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최근 마블이 공개한 공식 타임라인에 의하면 주인공들의 대학 합격 발표가 있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영화 시작점과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끝났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엔딩 사이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벌어진 것인데, 노웨이 홈이 마블 세계관의 멀티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다면,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멀티버스를 관객들에게 체험시켜주기 위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향한 완다의 움직임을 빌려 멀티버스를 탐방한 것이었기에 유명 배우들과 인기 캐릭터들의 장엄한 등장씬과는 다르게 상당히 비루한 결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마블의 입장에선 관객들에게 메인 유니버스인 616이 아니기 때문에 838 캐릭터들의 생사보다는 무수히만의 멀티버스 너머에는 그들과 같은 히어로들이 넘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둠의 마법이 담긴 다크월드, 그것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운다고어산, 그리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한 마법들이 기록된 비샨티의 책까지 나름 마블 원작 속 중요 아이템들도 소개하긴 했지만 이것들도 이야기 전개를 위해 소모성으로만 사용되었고, 이보다 중요했던 것은 다크월드 속 마법인 드림워킹으로 인한 인커전인데, An incursion occurs when the boundary between two universes erodes, 작중 미스터 판타스틱은 이 현상을 짧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destroying one or both entirely. 이 대사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쿠키 영상에서 타노스가 건틀렛을 들어올리며 인피니티 워를 예고한 급으로 중요한 장면인데, 두 우주의 경계가 무너지며 충돌하고 한쪽 혹은 양쪽 세상이 모두 파괴된다는 설정은 마블 코믹스 대형 시리즈였던 시크릿 워즈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원작 속에선 두 세계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양쪽 세계의 히어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 두 지구가 하나의 세계로 합쳐지는 결말 등 등장인물들의 양으로 보나 이야기의 규모로 보나 역대급 사이즈가 될 예정인데, 그 시작점이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셔야 할 두 가지는 스칼렛 위치의 생존 여부와 클레아의 등장인데, 스칼렛 위치의 경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혀진 계획은 없지만 스칼렛 위치 단독 시리즈 제작 예정이라는 루머도 있긴 하고, 엘리자베스 올슨 본인도 이게 끝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1편에서 싸웠던 다크 디멘션의 지배자 도르마무의 조카인 클레어와 함께 인커전을 막기 위해 떠나는 여정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You caused an incursion, and we're gonna fix it. 만약 둘만의 힘으로 인커전을 막을 수 있다면 애초에 마블이 계획하고 있는 시크릿 워즈가 발생할 수 없기에 결국은 인커전을 막을 수 없었다 라는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점은 2030년 전까지 차분히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일단은 둘이 떠난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했던 호크아이 이후의 이야기, 즉 마블 세계관 속 2025년을 배경으로 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문나이트입니다. 사실 역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들 중 이보다 더 주인공 캐릭터에만 집중했던 시리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떡밥보다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는 스티븐과 마크의 이야기에 집중했는데, 그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 작품을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원래는 문나이트에 등장한 신들을 기억해 둘 법하다 라고 이야기하려 했으나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확인된 것처럼 마블 세계관 속엔 만두의 신이 존재할 정도로 신들이 너무 많이 있기에 굳이 기억하시려면 이번 시리즈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달의 신 콘슈, 그리고 하마 여신 타웨레트 정도입니다. As you wish. 약속대로면 스티븐과 마크를 떠나야 하는 콘슈였지만, 그는 스티븐과 마크는 거의 인지하지 못했던 세 번째자 제이크 로컬리와 향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인데, Meet my friend, Jake Lockley. 어벙한 스티븐, 꽤 강한 용병인 마크를 한참 뛰어넘을 정도의 전투 스킬과 잔혹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That wasn't you, was it, Steven? Not a chance, mate. 향후 킬러로서의 제이크 로컬리와 콘슈의 조합을 기대해 볼 법합니다. Hoy te toca perder.
또 문나이트 시리즈의 신스틸러였던 하마 여신 타웨레트의 아바타가 된 레일라도 원작의 설정상 스칼렛 스카라브라는 영웅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둘 만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에선 QR코드를 활용해 떡밥을 남기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에피소드 2편에 스티븐이 창고를 방문했을 때 확인된 QR코드를 확인해보면 마블이 현재 준비 중인 특별 단편 시리즈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의 원작을 비롯해 문나이트가 등장한 마블 코믹스 시리즈를 무료로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에피소드 6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확인해보면 타노스 다음으로 거대한 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캉이 등장한 문나이트 코믹스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들의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단 가까운 시일 내에 실사화 시리즈에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두 캐릭터들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부터 약 2년 후의 이야기인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정확히 연도까지는 파악이 힘든데,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요소는 두 사람이 헤어진 기간 8년 7개월하고도 6일, What's it been like? 3-4 years? 8 years, 7 months and 6 days, give or take. 2015년도가 배경이었던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당시엔 사귀고 있었고, There's even talk of Jane getting a Nobel Prize. 18년도를 배경으로 했던 라그나로크에선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I dumped her. This is mutual dumping. 16에서 18년도 사이에 헤어졌다고 하면 러브 앤 썬더의 시간 설정은 약 24에서 26년쯤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러브 앤 썬더는 무수히 많은 신들의 등장, 이제껏 본 적 없는 마블 세계관 속 다양한 장소 등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했으나 모두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정도였고, 어떤 떡밥을 위한 혹은 미래 마블 세계관의 거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주목해볼 만한 것은 크리스 햄소스의 친딸이 맡았던 캐릭터 러브가 앞으로 토르 아래에서 성장할 예정이고, 이터니티의 영역에서 태어난 신의 힘을 가진 아이라고 불리며 미래 세대 어벤져스의 주축을 이룰 한 명이 될 수 있기에 기억해두시면 좋으며, 그리고 쿠키 영상에 등장한 제우스는 인간들은 더 이상 신들이 아닌 슈퍼히어로들을 우러러본다, 우리가 언제 웃음거리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를 다시 두려워하게 하겠다 라는 말과 함께 아들 헤라클레스를 보내는데, 1960년대부터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긴 했지만 악당들에게 조종당해 어벤져스의 적으로 등장한 적은 있어도 악당인 적은 없었기에 잠시 갈등하는 관계였다가 아군이 되지 않을지 기대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 원작 코믹스에서 한국계 헐크로 알려진 아마데우스 조와 상당 기간 붙어다니며 활동했기 때문에 혹시 내년 초에 개봉 예정인 더 마블스에서 박서준 배우가 아마데우스 조로 밝혀지면 둘의 만남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헤라클레스 역으로 등장한 배우는 브렛 골드스타인으로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선 애플 TV 시리즈 테드 레소라는 작품으로 대박을 터뜨린 배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중 강력한 떡밥의 정도로만 따지면 거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미즈 마블입니다. 2025년을 배경으로 하는 시리즈는 여느 슈퍼히어로의 탄생기처럼 우연히 할머니의 팔찌, 작중에선 뱅글이라고 부르는 미지의 물건을 캡틴 마블의 광팬이자 고등학생인 카말라 칸이 손에 넣으며 시작되는데, 간단히 말해 빛을 고체화해서 방패로도, 또 자신의 신체 전체에 둘러 갑옷 시작 공격기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그 강도는 웬만한 강철은 한 방에 오그라뜨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누어 디멘션이라 불리는 하나의 멀티버스에서 카말라가 끌고 와 사용하는 것인데, 그럼 이 뱅글만 있으면 누구나 카말라처럼 사용 가능하느냐? 이는 미즈 마블 마지막 화에서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amala, there's something different in your genes. 뱅글은 카말라의 능력을 활성화해준 도구인 것이고, 애초에 카말라가 힘을 끌고 올 수 있었던 원천은 그녀에게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다는 이유인데, Like a mutation. 즉 카말라가 지구 616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돌연변이인 것입니다. Whatever it is, it's just gonna be another label. 원작대로면 카말라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등장했던 인휴먼들의 왕 블랙볼트와 마찬가지로 인휴먼 종족이어야 하는데, MCU에선 돌연변이라는 설정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녀에게 돌연변이 유전자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은 Like a mutation. 엑스맨 TV 시리즈 것으로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찰스 자비의 교수가 등장할 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Our final member, Professor Charles Xavier. 또 한 가지 기억해두시면 좋은 점은 누어 디멘션에서 쫓겨난 자들이 1942년 영국 지배하의 인도에서 뱅글을 찾아내는 장면인데, 이곳에 텐링즈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는 점, 뱅글이 파란색 종족의 잘린 팔에 걸려 있다는 점, 그리고 원래는 뱅글이 총 2개라는 점입니다. So where's the other one? 이 떡밥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곳이 텐링즈가 소유하고 있는 사원이라는 점, 텐링즈와 뱅글 표면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샹치 아버지가 텐링즈를 사용할 때와 뱅글이 힘을 발휘할 때 발산되는 푸른 에너지원이 비슷한 색이라는 데에서 두 보물이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래 뱅글이 착용되어 있던 파란색 종족의 팔,
미즈 마블 6화의 쿠키 영상에서 갑자기 캡틴 마블과 미즈 마블이 서로의 위치로 맞소환되는 상황을 겪는다는 점. 그리고 캡틴 마블의 양손 혹은 그녀의 수트가 뱅글의 상응에 빛난다는 데에서 뱅글의 출처가 캡틴 마블의 힘의 원천인 스페이스 스톤 혹은 그녀의 수트를 제작한 크리 종족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1990년대에만 크리 종족 소속이었던 캡틴 마블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영화 샹치에서 텐링지를 분석할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선 두 보물은 수천 년 전 크리 종족의 기술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유물로 추측되기에 이 보물들의 출처는 앞으로도 많은 떡밥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1, 2분기에 공개된 마블 영화 2편, 디플 시리즈 2편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Superhero.